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금융제도가 통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국의 금융제도에 대한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한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근대 이후의 한국 금융제도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설명할 한국 경제는 근대로 전환된 이후의 경제를 소개할 것입니다. 이 표는 개항기에 한국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현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876년 2월에 한국은 일본 정부의 강요에 의해 최초로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조일수 수호 조규, 강화도에서 체결하여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이 조약을 계기로 한국은 국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였던 것입니다. 강화도 조약 이전에 한국은 중국과의 4대 책봉 관계에 근거하여 형성된 중화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었다면 이 조약을 계기로 한국은 자주국가로서 중화의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만국 공법의 국제 질서에 편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개항은 한국 경제의 근대의 출발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은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도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882년에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1883년에는 영국과 독일, 1884년에는 이탈리아와 러시아, 1902년에는 최후로 덴마크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후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자생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 근대 경제로 이어간 것이 아니라 전통 경제에서 주요 선발국가의 통상조약을 체결하면서 근대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 경제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대의 출발을 맞이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개항기에 서구 열강의 많은 국가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지만 한국을 자신의 지배권에 두려는 것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가는 일본이었습니다. 전통적 종주국인 중국도 1882년에 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에 패배하여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은 개항기를 거쳐 한국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력을 계속 확장해 갔습니다. 이 표는 개항기 국별 무역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직 무역 통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국별 통계는 1885년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 한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은 일본과 중국이었습니다. 이 시기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은 미국, 콩, 소가죽 등과 같은 제1차 산업 제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에 수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제품과 같은 공산품을 들여왔던 수입에서는 1890년대 초반의 정치적 변화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중국을 대체하여 일본에서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는 추세가 이어지는 속에서 1910년 8월에 일본과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식민지기의 국내 총생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제시한 국내 총생산은 1935년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의 기준으로 식민지기의 소득 통계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식민지 한국의 국내 총생산은 1910년대에 빠르게 증가했다가 1920년대 전반기에는 정체했고 1920년대 후반기 이후 특히 1930년대에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식민지 전 기간에 걸쳐
연평균 3.9%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 식민지기의 이러한 경제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식민지 한국이 일본과 경제적으로 밀접히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식민지 한국에는 일본의 관세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단일 관세 지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더욱이 식민지 한국은 통화 제도로서 엔화 본위제를 채택하여 조선은행권은 일본은행권을 정화 준비로 하여 발행되었고, 조선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이 등가로 교환되어 일본 자본이 자유롭게 유출입할 수 있는 단일 경제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와 같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대적인 금융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금융제도는 한 나라 경제에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을 매개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식민지기에 이러한 금융제도가 잘 작동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은 일본 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한국 경제의 재생산 구조를 일시에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식민지기에 80% 이상을 차지했던 일본과의 무역이 단절되었고 일본으로부터 자본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해방 직후 생산이 급격히 위축된 것은 식민지 재생산 구조 해체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국제 경제 환경은 이전과는 크게 달랐습니다. 우선 달러를 기축 통화로 하는 IMF 체제 하에서 엔화 본위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IMF 체제 하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물가가 안정되어야 했으나 관리 통화 제도 하에서 통화는 남발되어 인플레이션은 악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한국은 금융제도, 외환제도 등을 포함한 경제제도를 새롭게 형성되는 국민경제에 걸맞게 재편해야 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남북 분단과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미국과 소련에 의해 한반도가 분할 통치되어 경제적으로 보완성이 강했던 남한과 북한의 경제 교류는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제약을 받았습니다. 통일된 단일 정부를 수립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정부 수립 방법, 정부 형태, 경제체제 이념 등의 차이로 인해 대부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1948년에 남한 정부와 북한 정부가 수립되었고 이것은 전쟁의 불씨를 잉태한 것이었습니다. 1950년 6월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 동안이나 지속되었고 전선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나마 남아있던 산업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은 물론 일반 주택을 심각히 파괴시켜 한국 전쟁은 경제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은 3년 동안 전쟁을 치렀지만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분단 체제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한국의 국군 수는 급격히 증가하여 한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복구하고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했지만 국내에서 이런 재원을 조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과 유엔 주도의 경제 원조가 본격적으로 제공되었고 이것을 토대로 파괴된 산업시설도 빠르게 복구되었고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원조가 감소하고 경제 재건이 완료된 1950년대 후반부터 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하여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려는 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제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성장 지향적이었던 박정희 정부가 출범한 이유였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외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시설 건설에 필요한 외자를 공급하고 국내 시장 제약을 극복하고 공업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수출을 적극 장려한 것입니다. 더욱이 박정희 정부는 국내 수요가 크나 생산 능력이 부족한 중화공업을 건설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을 정부 초기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수입을 대체할 목적으로 산업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점차 수출주도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게다가 1960년대 후반에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한 국내 안보 위기가 확산되고 이를 계기로 방위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강조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수출 상품의 개발이 요구되는 속에서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중화공업화가 추진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하에서 추진된 수출주도 공업화와 산업정책은 대규모의 내외자가 필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외자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제도를 재편해야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의 경제성장은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하여 달성한 정부 주도형 경제 개발이었다면 1980년대 이후에는 국내외 경제 환경이 크게 변하는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고 민간 부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도 정부 주도 경제 개발 정책이 국내의 잠재 성장력을 능가하는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고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상징하는 산업 정책이 변화하여 직접적인 지원 방식에서 기능적인 지원 방식으로 전환되었고 금융, 무역, 자본, 외환 등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개혁과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항 이후 한국 경제를 전체적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한국 금융제도의 발전 강좌를 전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